이야, 뭘 이제야 얘기하는 거야? 기술이 다 끝나니까. 이야, 설마 학원에서 부를까봐야 머리 썼다. 야, 이거 원래 말해야 되나? 말해야지. 왜요? 그랬으면 보강 잡았지. 그러니까 말 안 했구나. 보강 아니에요. 잡을까봐. 안 나오니까 말을 못했지. 맞아. 나? 나오지 말라. 문자 계속 보내셨잖아. 나오지 말라고? 일요일이 나갔어. 누가? 실장님. 그럼 신장님이 잘못한 거지. 우리 누가 해야 되는데. 웬일이네. 그치, 연아? 희연이만 나왔었어. 하자. 오늘은 집합 좀 할까? 얼마 만에 문제 잡는 거니? 떨린다. 뒤에가 떨려. 얼마 만에 문제 잡는 거야? 얼마 만에 카메라가 돌아가는 거야? 영원히 안 잡을 줄 알았더니 또 망했어. 자, 집합에서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는 다 빼도 되지? 맞지? 그러면 요 집합에서 우리 너희가 자꾸 놓치는 거 부분집합. 이거 부분집합 개수 어떻게 구하나? 부분집합 개수 어떻게 구하지? 만약에 이 녀석의 원소가 4개야. 그러면 부분집합 개수는 2의 4제곱이지. 그런데 항상 이렇게 구하는 거야, 부분집합은? 요렇게 해서 순수하게 부분집합 구하라고 하는 경우 단 하나도 안 나오잖아. 어떻게 나와? 이상한 조건들이 자꾸 붙지. 그래서 부분집합 개수 세는 방법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어떻게 알아 했어? 여기에 이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서 부분집합 기호를 붙이면 부분집합이 된다 치잔 말이지. 그럼 요 바깥에 이렇게 4개의 원소가 있는 거야. 그럼 그 중에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선택권으로 보잔 말이야. 1번의 선택권. 1번은 들어가도 되고 말아도 되고 2번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렇다는 거야. 그럼 각 원소당 선택권이 2개씩이니까 1번도 2가지, 2번도 2가지, 3번도 2가지, 4번도 2가지니까 이게 4제곱이 되는 거라고.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란 말이야. 그럼 각종 단서들이 막 붙었을 때 가령 무슨 뭐 x는 a의 부분집합이기는 한데 무슨 뭐 x는 a의 부분집합이고 무슨 얘는 뭐 또 막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고 전체 집합 이렇게 있대. 이걸 만족하는 부분집합 x를 구해라 어쩌라 말이 하면 이 관계를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기엔 x가 있고 여기에 a 그 다음 b 이렇게 있어야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지. 그래놓고 전체 집합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바깥에 원소가 4개 있다 쳐봐. 그럼 1번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은 몇 개야? 이렇게 해서 4개란 말이지.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4가지, 2번도 4가지, 3번도 4가지, 4번도 4가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4의 4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항상 2의 몇 제곱이다 하는 건 가장 무식한 방법이단 말이야. 됐어. 그래 놓고서 가령 무슨 뭐 A는 공집합이 아니라는 둥 이러면 A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빼면 되는 거지. 됐냐? 그래서 부분집합 개수 세는 건 어디하고도 자꾸 연관지어서 나오냐면 경우의 수나 아니면 확률. 왜냐하면 확률이나 이쪽을 저보다 뭐로 계산하니까 집합으로 계산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집합 단원이 별도로 출제되기도 하겠지만 이 집합을 이용해서 뭐 경우의 수랑 접목시켜서 그렇게 확률이랑 접목시켜서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지. 뭐 확률하고 연결 지으면 조건부 확률 같은 거 있잖아. 집합하고 조건부 확률. 뭐더라? 전체 집합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대. 그럼 PA라는 건 전체 중에 차지하는 A의 비율. 이걸 PA라고 하는 거고 P, A, 바, B 이런 건데 B 중에
B에 차지하는 A를 얘기하는 거니까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 얘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확률도 집합을 이용하고 굉장히 쉽지.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거, 까먹지 말아야 될 거, 부분 집합의 개수. 무조건 2의 몇 제곱하는 거 아니라 일단 약간 특이한 집합 하나만 보면 A라는 거에 이렇게 있어. 그런데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누구냐면 X. X는 이렇게. 무슨 말이야? A의 부분 집합. 얘를 X라는 건 요 집합의 원소인데 조건 제시법에서 요 앞에 나오는 걸 집합의 원소라 하잖아. 그래서 얘는 집합 요 놈의 원소인데 이 원소를 어떻게 뽑아내냐면 A의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하겠다. A의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하겠다. 그래서 얘를 몇 집합이라고 언젠가 한번 들은 적은 있을 거야. 몇 집합, 무슨 파워셋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몇 집합, 얘는 뭐냐면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새로운 집합. 그러면 얘는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써보면 뭔데? 공집합 하나 들어가고 1 들어가고 그 다음에 2 들어가고 그 다음 1, 2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얘가 몇 집합이야? 그러면 봐. 원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다. 몇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야? 부분 집합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A라면 몇 집합은 2A가 되겠지. 그럼 몇 집합 같은 경우는 늘상 짝수겠지. 몇 집합의 원소 개수는 거의 대부분 항상 짝수야. 단 한 가지 예외만. 딱 예외가 하나 있어. 뭐냐면 원래 집합이 뭐면 공집합이면. 원래 집합이 공집합이면 NA는 제로잖아. 그럼 얘 가지고서 만든 몇 집합은 얘밖에 없는 거잖아. 이 경우만 원소가 한 개 홀수야. 그래서 몇 집합의 원소 개수가 홀수인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 원래 집합이 공집합인 경우밖에 없어. 됐어? 이게 몇 집합이야. 자, 몇 집합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고. 비율기집. 오늘은 앞으로 수투랑 미적원이랑 해서 수업 어떻게 진행하는지 맛을 좀 보자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 정도 난이도가 너희한테 먹힐지 말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먹히면 좋은 거고 아니면 이건 내 수준에서 이거는 좀 역부족이다 싶은 거 좀 버리고 알았어? 혹시라도 나중에 문과 쪽에 무슨 상경계열 쪽에 논술 준비하는 녀석들은 나중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긴 할 거야. 그때 그렇게 뭐 물어봤을 때 대답할 거리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뭐 논술을 끼고 가야 되는 경우는 좀 기회다 생각하고서 공부들을 좀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거냐면 이과 수리 논술에서 아주 기초 단계까지 아주 센 기초까지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다뤄줄 거니까 잘 갖고 있다가 자료 바깥에 뿌리지 말고 이거 내 출판사 거야. 알았지? 막 친구 복사해주고 한 줄당 500원 이렇게 받지 말고 만약에 받으면 나하고 수입을 나눠. 웃기냐? 이제 카메라 돌아가는 거 아니까 니 되게 조용해진다. 비둘기집의 원리가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되겠네. 그럼 해볼까? 안 되겠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요인. 머릿속에 떠올렸어? 요일. 다현이 어디? 얘는? 시영이. 수요일. 토요일. 토요일. 봐봐. 벌써 겹치지. 이걸 비둘기집의 원리라 해.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외국 수학자들은 꼭 예를 들어도 정말 재미없는 예를 들지 않냐. 비둘기집. 누가 비둘기집을 유심히 보니? 이렇게 해서 세 칸이 있어. 비둘기집이. 그런데 바깥에 비둘기가 이렇게 해서 4마리가 있단 말이야. 왜? 4마리가 있어.
구루병 걸리는 애들이야. 비타민 D 부족 구루병 걸리는 애들. 얘네 4마리가 각 집에 들어갈 거야. 그럼 아무리 얘네가 노력을 해도 한 마리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이 녀석은 3개 중에 하나를 들어가야 되니까 어느 칸이든 2마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걸 비둘기집의 원리라 해. 넘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 가령 매월은 1일부터 30일까지 있다 치자. 그런데 자기의 생일, 우리가 31명이 있는데 자기의 생일 날짜만 따졌을 때 각자 다 다른 날짜라 하더라도 어느 한 놈은 딴 놈하고 겹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비둘기집의 원리라 해. 이 정도까진 단순하잖아. 이 정도까진 단순한데 얘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9칸짜리 이렇게 바둑판을 만들어. 그런데 요 하나의 길이가 1이야. 다 정사각형 구조고 하나의 길이가 1이야. 그런데 여기에 점 10개를 찍을 거란 말이야. 점 10개를 찍으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란 말이지. 뭔 말이야? 점 하나씩을 이렇게 다 하나씩 배열을 하면 루트 2보다 길게 찍을 수 있겠지. 그런데 점이 10개니까 10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한 칸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럼 요 사각형 한 칸에서 아이들이 아무리 멀리 퍼져 있어도 요 길이보다 더 멀리 퍼져 있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럼 얘네가 이렇게 자리 잡는다 치더라도 얘네들 길이는 루트 2보다 짧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 말 이해됨? 그래서 얘는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무슨 경우의 수 같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얘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비둘기집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넘치면 하나는 겹쳐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얘가 비둘기집의 원리다. 자, 여기까지 됐음. 그 다음 집합에서 집합 각종 연산법칙 외울 필요 있어 없어? 고3 때 외울 필요 없어. 왜냐면 그거 나오면 뭘로 풀면 돼? 펜다이어로 색칠하면 돼. 그래 그거 따로 외울 필요가 없고. 자, 이제 여기를 좀 봐라. 이거 계산하는 거 있지. 이거 어떻게 해? 얘랑 더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이거 3개짜리는 할 줄 알아? 이 정도는 그냥 기본 공식이지. 그런데 얘를 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문제 알지? 얘하고 얘의 요 공간의 최대와 최소. 교집합의 최대와 최소를 자꾸 묻잖아. 그럼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언제야? 집합 하나가 쏙 들어갈 때. 최소가 되는 경우는 이 공댕이가 막 벌어져서 이 사이즈랑 똑같아진 그 순간이 가운데 겹친 게 최소가 되겠지. 그래서 집합에서 요 파트에서 기억할 건 이만큼. 그럼 이제 조금 심화 들어갈게. 오늘 그 프린트 준거에서 보면 거기에 봐봐. 포제의 원리라고 되어 있잖아. 집합하고 경계수는 뗄 수가 없단 말이야. 포제의 원리라고 되어 있어. 맨 첫 번째 줄 적어 봐봐. 포제의 원리가 뭐야? 포함과 배제의 원리. 겹치는 건 잘 제거해주고 없는 건 전부 다 끌어다가 붙이고. 맞지? 그래서 그 포제의 원리를 이용해서 쭉 밑에 각종 합집합들을 정리한 건데 너희가 수능 볼 때에는 3개까지만 할 줄 알면 돼. 합집합 3개짜리. 자, 그까지만 할 줄 알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합집합 3개짜리 잠깐만 같이 봐봐. 얘는 하나씩 더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그 다음 뭐 해줘? 겹치는 거 빼야지. 하나씩 다 더해줬으니까 가운데 겹치는 거 빼야지. 얘하고 얘를 더하면서 얘네가 2번 세졌잖아.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더하면서 얘네가 2번 세졌지. 그치? 그 다음 너랑 너를 세면서 얘가 2번 세졌지. 이거 인정? 그런데 어디가 더 들어갔어? 이게 A고 이게 B고. 자, 요것이 C인데
A 더하고 B 더하면서 여기가 들어갔잖아. 그래서 얘를 하나 빼버렸잖아. 여기도 빼졌지. 여기도 빠졌지. 그럼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이 가운데 봐봐. A 더하면서 한 번, B 더하면서 한 번, C 더하면서 한 번 더 했지. 그런데 요 놈 빼면서 한 번 빠져버리고 얘 하면서 빠져버리고 얘 하면서 빠져버렸으니까 가운데 게 빈 상태야. 얘는 계산하지 않은 거라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얘를 이렇게 더해주는 거잖아. 됐어? 응. 자, 그러면 얘를 조금 확장해서 4개짜리를 보잔 말이야. 4개짜리를 보면 하나씩 다 더해. 그리고 2개씩 빼. 맞지? 그 다음에 3개씩 더해. 그 다음 마지막으로 4개씩을 빼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얘네가 5개짜리면 하나씩 뿔, 마, 뿔, 마, 뿔, 마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야. 저게 100개여도 상관없이. 대신 하나씩 추가되면서 이 패턴이 누구랑 되게 비슷해? 근과 계수와의 관계랑 되게 비슷한 거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기억나나? 자, 세근의 합은 여기에 3개를 이렇게 더해서 집어넣잖아. 그 다음은 2개씩 이렇게 곱하잖아. 맞지? 그 다음은 빼기 3개를 이렇게 곱하잖아. 1개, 2개, 3개란 말이야. 방정식 만약에 5개짜리면 여기는 1개씩 더해서 5개. 그 다음 플러스 해놓고 여기는 2개씩 해서 이렇게. 이게 4개겠지. 그 다음 세제곱. 그 다음 빼기겠지. 자, 빼기 해주고 여기에 3개 이렇게. 그리고 제곱. 그 다음 플러스 해주고 4개. 그 다음 마이너스 해주고 5개 다 곱한 거. 그래서 이런 패턴이랑 비슷하게 얘도 외워주면 돼. 그리고 교과 과정, 즉 수능 범위까지는 3개까지밖에 안 한다고. 4개짜리 하지 않아. 하지만 패턴은 그렇게 간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거기 잠깐 봐봐. 1번에 나와 있는 식,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식, 3번에 나와 있는 식 모두 알겠지? 자,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하고 싹 엮어서, 자, 경우의 수하고 싹 엮어서 잠깐 볼까? 얘가 3개짜리면 다 쓰고 마는데 얘가 7개, 10개짜리면 못 세잖아 우리가. 그럼 못 세지. 그런데 개수는 셀 수 있어. 얘는 1개짜리 모인 건 몇 개. 그 다음 두집합의 교집합으로 묶인 건 몇 개. 그 다음 플러스겠지. 교집합 3개짜리로 묶인 건 몇 개. 그럼 여기 다시 보면 조합이란 말이야. 조합. 집합 총 3개 중에서 1개만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3종류 집합에서 1개만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항의 개수는 31개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항의 개수는 32개가 될 거고, 요건 집합 3개 중에 3개를 만든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를 더 넓혀가지고서 A1 그 다음 쭉 합집합해서 A100이라고 적어요. 그럼 얘를 구하라 그러면 1개짜리의 개수들을 전부 다 더한 거 빼기 2개짜리 이렇게, 2개를 이렇게 교집합 녀석들 이렇게 뺀 걸, 그 다음은 플러스가 되겠지. 3개짜리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쭉. 그 다음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 패턴은 알겠지 이제.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알갱이 수는, 항의 개수는 100개 중에서 1개 뽑아내는 거. 여기 들어간 항의 개수는 100개 중에서 2개 뽑아내는 거. 맞아. 여기 들어가는 건 100개 중에서 3개
그럼 얘를 경우의 수로 이렇게 확장시켜서 문제를 만들만 하단 말이야. 얘를 100개를 넣어놓고 여기 한 개수를 뭐라 놓고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얘네들의 한 개수들의 합을 구해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한 개수들의 합을 구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몇 개야? 볼륨? 이거 몇 개야? 그럼 이항정이랑 연결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뭔데? 여기에다가 객시 제로를 넣었다 빼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가 2의 100제곱이잖아. 빼기 1이잖아. 그래서 이항 정리까지 한꺼번에 묶일 수도 있는 거야. 정리됐어? 잘 좀 써놔. 집합 자체에서 저런 문제 절대 안 나오지. 하지만 경우의 수나 확률에서는 보임직도 해. 다 됐으면 2페이지 봐봐. 2페이지. 너희 인생에 그 문제를 다룰 일은 정말 거의 드물겠지만 그래도 이왕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보자. 이과 애들은 뭘 하고 있나 지금. 원소의 개수가 총 몇 개래? 이 페이지 문제 봐봐. 원소가 집합 S에 이게 포함배제 원리란 말이야. 집합 S에 원소가 10개 있어. 10개 있는데 얘네를 가지고서 뭘 만들려 했냐면 FK가 K가 아닌 1대1 대응 개수를 만들래. 1대1 대응의 개수를 한번 세보라 했단 말이야. FK가 K가 아니야. 그러니까 1번은 1번 고르면 안 돼. 2번은 2번 고르면 안 돼. 그럼 얘는 사실은 뭐랑 비슷해? 경우의 수에서 뭐랑 같은 거야? 완전 순열, 교란 순열. 이게 뭐였어? 선물 주고받기. 자기 모자 자기가 안 쓰기 있잖아. 3명이서 선물 갖고 와서 서로 선물 교환하는 거 있지. 그게 얘야. 그런데 몇 명이 갖고 왔다는 얘기야? 10명. 그럼 우린 10명짜리 모르잖아. 이 완전 순열에서 저거는 기억해야 된다.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선물들을 갖고 와서 서로 교환하는 방법 수. 혼자는 교환이 안 되니까 빵 가지. 2명이면 한 가지지. 0, 1, 2, 9, 44. 이 정도 숫자는 외워야 돼. 5명이 서로 다른, 서로 각자 선물 갖고 와서 나눠 가지기. 5명이 모자 겹치지 않게 쓰기. 이런 것들은 44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이건 나중에 중복조합 이렇게 계산하면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 이런 형태 본 적 있잖아. 경우의 수에서 자의에도 나오지. 왜? 얘네들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 애들은 절대로 겹치지 않게. 신발 짝을 골라. 신발 5켤레가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2짝을 뽑는데 한 번만 켤레가 똑같은 거고 나머지 전부 다 다른 애들이 나올 때. 이런 게 한 켤레 빼고 나머지가 4개인데 4개가 전부 다 다른 짝이어야 되니까 그때 4개짜리 완전 순을 쓰는 거잖아. 기억 안 나? 그 문제 본 적 있지? 교과서에도 나오지. 주머니 속에 5켤레 신발이 있어. 그 중에서 내가 이렇게 꺼낼 거야. 2개씩. 2개씩 꺼낼 건데 그 중에 한 번만 제대로 짝이 맞고 나머지 4번은 전부 다 다른 짝이 잡힐 때. 그런 경우 수 세라 하면 한 번 빼고 나머지 4개는 전부 다 짝이 달라야 하잖아.
그 짝이 다른 건 교란수열 4명짜리란 말이야. 그래서 9가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맨 처음에 골라내는 신발 한 켤레는 5켤레 중 한 켤레만 짝이 맞으면 되니까 55원이란 말이지. 그래서 51 곱하기 9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 형태에서 쓰는 거야. 자, 그러면 10개 짝인데 전부 다 짝이 맞지 않아야 돼? 그런데 우린 5개까지밖에 몰라. 그럼 못하잖아. 그래서 설정을 하는 거야. A1이라는 집합은 F1이 1을 되는 거야.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겠지만 F1이 1을 되는 경우야.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알아서들 1대1 대응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9팩이겠지. 그치? A2는 F2가 2가 되는 경우인 거야. A3은 F3이 3이 되는 경우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할 건 F1이 1이다. 그럼 여기에서 F2는 2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핵심은 F1은 1 하나만 보는 건 거야. 이걸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기준을 세운다고 하는 거야. 1이 1인 경우와 1이 1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하는 거. 그 중에 1이 1짝꿍 지은 거. 그럼 나머지 아이들의 세트 상황은 모르는 거야. 이 안에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지. 여하튼 중요한 건 너는 너의 짝이더라 이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다 10가지를 다 더하면 얘는 F12 10이잖아. 그럼 다 10가지를 더하게 되면 이 안에는 중구난방이겠지. 얘랑 얘랑 겹쳐서 세지고 막 난리도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해야지. 하나짜리 다 더해. 그 다음 2개 겹친 거를 이렇게 해서 빼. 그 다음 3개 겹친 거를 이렇게 해서 더해. 이렇게 쭉 가면 되잖아. 요거 인정? 쭉 가면 된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된 경우는 총 10개의 집합 중에 하나로만 이렇게 원소 하나로만 이루어진 거잖아. 한 개가 한 개 뽑힌 거니까 10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잖아. 그래서 요 안에는 항의 개수가 10개란 말이야. A1부터 A10까지. 집합 하나짜리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하나당 얘네들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 9팩이니까 너는 10C1 곱하기 9팩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빼기 10개의 집합 중에 2개를 골라서 교집합 만드는 경우지.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항의 개수는 10C2겠지. 그러면 2개는, 자, 2개는 너와 너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나머지 8개만 짝지으면 되는 거지. 8개만 짝지으면 되니까 걔네는 8팩이잖아. 그 다음 요것은 전체 집합 10개 중에서 3개를 가지고서 교집합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3개라는 건 1, 2, 3은 다 완벽하게 짝이 된 거니까 나머지 7개가 남았지. 그럼 얘는 7팩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얘를 만족한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10C1의 9팩 빼기 10C2의 8팩 플러스 10C3의 7팩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단 말이야. 이게 앞에서 얘기해줬던 거하고 포함과 배제 원리를 이용한 집합하고 경우의 수가 짬뽕된 형태인 거야. 그래서 얘 문제, 이 문제 정도까지는 너희가 풀 수 있으면 참 좋겠어. 이거 K라고 내면 1이라고 바꾸면 돼요? K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뒤에 거 나중에 뜻이 있는 사람만 보고 쭉 넘겨서 5쪽 봐봐. 5쪽에 있는 두 문제 한번 해봐.